자씨입니다. 오늘도 포메이션별 베스트 11. 오늘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신청을 하셨던 더듬이 형 433 있죠? 스칼로니 감독. 그 감독의 포메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듬이 형 433이라고 그냥 명칭을 지을게요. 이거의 기본 형태는 4백을 기반으로 해서 3명의 미드필더가 존재를 하고, 얘가 이제 많이 밑으로 내려오고 더듬이처럼 이렇게 2명의 윙 포워드들이 앞으로 가 있는, 얘가 더 밑에 내려와 있는 특이한 형태의 감독이고요. 스칼로니 감독, 현재는 스칼로니 감독만 이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듬이 형 433 감독의 빌드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사이드백들이 여기까지 좀 올라와요. 433이랑 기본적으로 토대는 비슷한데 해서 이쪽으로 해서 빌드업에 같이 관여를 해주고요. 이렇게 3명이서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센터 미드필더로 공이 오면은 무조건 이 세컨 스트라이커로 공이 가야 됩니다. 공격의 기점이기 때문에 얘한테 가고, 얘가 사이드로 뿌려주는, 침투하는 타이밍을 잘 봐서 사이드로 뿌려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공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빌드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수비 방식은 433이랑 비슷합니다. 사실 얘네가 내려오면 이제 체력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이제 끝내줘야 되고, 그 중에서도 앵커맨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핵심이 되는 그런 수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듬이 형 433의 장점으로는 일단 공격의 중심축으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제로톱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격의 기점이 되는 선수가 존재하고요. 433과 다르게 윙포워드들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 운용이 가능하고, 또 당연히 3명의 미드필더를 확보했기 때문에 탄탄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근데 공격 루트가 좀 정해져 있어요. 얘가 이제 기점이 된다라는 그게 이미 딴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비할 때 예측이 가능해서 얘네들을 막기보다는 얘를 좀 압박을 세게 거는 그런 타입으로 방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추천 플레이 스타일은 일단 골키퍼는 수비형 골키퍼면 좋겠고요. 양쪽 사이드는 좀 공격적으로 튀어나와서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해주는 선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공격형 사이드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좀 중심을 잡아주고 빌드업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타입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어떤 균형을 갖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앵커맨이 수비형 미드필더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센터 미드필더에는 한 명 정도는 산소 탱크로서 온 필드를 좀 휘젓고 다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하겠고, 나머지 한 명은 취향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어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가 되면 가장 좋은데, 왜냐면 많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기점도 되고, 기본적으로 포스트 플레이어들은 좀 패스가 좋은 스탯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공격수 치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반바스텐 같이 박스 안의 여우 선수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스루 패스 정도는 반드시 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거기다 플러스 원터치 패스까지 있고 골 결정력까지 있다고 하면은 최상이겠죠. 그리고 양쪽은 윙 스트라이커나 라인 브레이커로서 직접 침투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코닉이랑 레전드 추천 베스트 11부터 볼게요. 수비형 골키퍼니까 당연히 칸이랑 체으가 들어가겠고, 센터백은 별거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캠벨, 베켄바워, 푸열 좀 더 많이 나와서 뭐 네스타도 나왔으면 좋겠고 칸나바로도 나왔으면 좋겠고 한데, 일단은 이렇게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네인이 우파메카노를 영입함으로써 다음번 아마 업데이트 때는 우파메카노가 나올 것 같아요. 선수가 추가가 될 건데, 그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파메카노 실제 축구에서는 부상이 굉장히 인저리 프론이라서 부상이 이렇게 발목을 잡긴 할 텐데, 인게임상에서는 사실 부상이 그렇게 큰 여파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수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양쪽 사이드백은 공격형 사이드백으로서 말디니, 카푸, 호베르토 카를로스 이 정도가 되겠고요. 너무 좀 수비적인 선수들은 약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맨은 질베르트 실바 당연히 대표적인 선수고, 레이카르트는 뭐 어떤 위치에 있어도 잘하는 선수니까 넣어놨고요.
산소 탱크는 네드베드, 제라드, 뭐 박지성, 비에이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한쪽은 패스 좀 잘하는 애들 뭐 베컴이라든가 마테우스도 나쁘지 않고, 이니에스타, 램파드, 롭슨처럼 이선 침투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양쪽 이제 포워드들, 윙 포워드들을 보면은 윙 스트라이커로 대표되는 이제 호날두라든가, 아니면 이선 침투지만 침투 좀 잘해주는 크루이프, 혹은 밑에 들어가도 되는 메시, 그리고 호나우지뉴도 레프트 윙 포워드로 두면은 플레이 스타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 한쪽 뭐 라인 브레이커는 루메니게라든가 델피에로라든가 토레스, 오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트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클루이베르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스칼로니 더드미언 감독에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되겠고요. 사실 이 포메이션을 위해서 이 선수가 존재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혹은 이 선수를 위해서 이 포메이션이 존재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인게임상에서 찰떡궁합이고요. 호날두도 연계가 되는 공격수고, 반바스텐 당연하고, 포를란도 이번에 맨유 포를란 굉장히 좋은 선수로 나왔으니까 써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아예 무플스처럼 토티라던가 굴리트도 나쁘지 않고요. 크루이프도 기점이 될 수 있는 선수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축자시픽 더드명 433 아이코닉이랑 레전드 베스트 11은, 일단 4백은 말디니, 카푸가 양쪽 사이드를 해주고, 캠벨이랑 베켄바우가 가운데 지키고요. 칸이 수문장이고, 질베르트 실바가 앵커맨 역할로서 딱 무게중심 잡고, 비에라랑 베컴이 가운데서 클루이베르트한테 계속 공을 연결해주고, 클루이베르트가 침투하고 있는 루메니게라던가 아니면은 슛각을 잡았던 날도한테 패스를 해서 바로 골을 터트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라돌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돌이는 수비형 골키퍼에는 오블락, 한다노비치, 크루투아 정도가 되겠고요. 자, 센터백은 생각보다 쓸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반다이크, 바란처럼 이제 빌드업도 되는 선수 괜찮고, 한 명은 기점으로 잡아놓고, 세르지오 라모스라든가 쿨리발리, 티아고 실바, 로마놀리처럼 수비 센스라든가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 한 명쯤 박아주셔도 되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나 키엘리니, 세네시, 쥘레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사이드는 로버트슨이랑 치렐, 그리고 알퐁소, 헤난 로디, 이렇게 좀 공격적인 선수들, 그리고 라이트백 같은 경우에도 아놀드라든가 알베스라든가 칸셀루까지는 괜찮고, 파바르도 뭐 균형 잡힌 사이드백이라서 일단 넣어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맨은 이렇게 6명이 좀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지만 이번에 마르키뉴스가 좀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뽑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고 산소 탱크는 뭐 사울, 고레츠카 아주 괜찮은 선수들이고, 은돈벨레, 발베르데, 파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패스 잘하는 선수가 들어가면 좋겠어서 크루스라든가 데용이라든가 뭐 티아고 이렇게 넣고, 킴미나 토날리처럼 이제 플레이메이커도 상관없고, 이선 침투의 데파울이라든가 캉테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윙 스트라이커나 라인 브레이커는 호날두, 뭐 아자르, 사네, 파티, 히에사, 산초, 클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라인 브레이킹 해줄 수 있는 은바페라든가 그린우드도 나쁘지 않고, 메시라든가 로드리게스처럼 하메스처럼 이렇게 한쪽에서 아예 가마차기로 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선수도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 포스트 플레이어는 저는 사실 이제 박스 안의 여우라든가 연계 좋은 선수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 선수가 아주 좋아요. 주바라는 선수고, 제니트 소속의 러시아 선수인데 키도 굉장히 크고, 포스트 플레이어고,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다 달려있고, 패스 스탯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근데 아마 제니트 때 뽑으신 분들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계신 분은 별로 없겠지만, 433 그 더드미언 감독에서는 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433 보라돌이 베스트 11은 로버트슨이랑 아놀드가 양쪽 사이드에서 공격적으로 가담을 해주고, 반다이크랑 바란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수문장은 오블락, 그리고 로드리가 굉장히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리 한 명으로 앵커맨 역할을 해주고, 사울이야말로 뭐
매우 괜찮은 산소 탱크로서 저는 슈퍼조커 써가지고 후반에 투입하는데 날라댕깁니다. 수비적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고 공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용이 패스를 잘 뿌려줘서 주바한테 주면은 주바가 떡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키가 190 후반대고 몸무게도 90kg가 넘어가지고 거의 안 밀려요. 그래서 안수파티랑 은바페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안수파티야 뭐 역습이나 이런 침투에 있어서 1티어급 선수고 은바페도 마찬가지고 해서 바로 골을 넣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거의 뭐 공격 시에는 4-3-1-2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제가 고른 이제 종합 베스트 11은 로버트슨, 아놀드, 바란이 그대로 유지되고 캠벨이 들어오고요. 수문장은 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질베르트 실바보다 컨디션만 좋다라고 하면 로드리가 저는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울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비에이라가 없는 원터치 패스도 달려있고, 베컴은 이 버전이 저는 좀 더 좋다고 보는 게 원터치 패스가 달려있어서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얘를 넣어봤고요. 클루이베르트가 패스 스탯이 굉장히 좋고 원터치가 다 달려있어서 좋은 선수고, 얘가 기점이 돼서 안수파티나 침투하는 루메니게에게 공을 연결하면은 바로 골,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적이라는 전술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로 만나면은 생각보다 막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센터백들이 얘한테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공을 가진 애한테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달라붙었다가 얘한테 가고, 공이 이렇게 막 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얘네는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면 굉장히 대처하기 힘든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스칼로니를 만약에 감독 목록에서 보신다면은 바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900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